네, 안녕하세요. 포털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매킨토시 RS100의 후속작인데 후속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바뀐 RS15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RS150의 소비자가는 198만원입니다. 이 모노럴 네트워크 스피커 치고는 꽤 고가의 제품인데요. 이 가격대에 비슷한 제품으로는 드비알라의 팬텀 리액터 정도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모노 스피커이다 보니까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이 좌우 채널을 통한 그 스테레오 공간감 있죠.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제품이 탐이 났던 건 일단 예뻐요. 예쁘면 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져다 놔도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예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최근 본 직육면체 디자인의 스피커 중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전작이었던 RS100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에 두툼한 강화 유리를 덧대 놨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보기에 뭐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예뻤는데 이 RS150을 보니까 역시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이게 훨씬 예뻐요. 딱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95mm, 세로 219mm, 높이 368mm, 그리고 무게는 10.9kg이고요. 일반적인 북쉘프 스피커와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쉘프 스피커 스탠드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그 위에 올려다 놓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작인 RS100보다 드라이버 사이즈와 출력이 모두 커졌습니다. RS150은 5.25인치에 그리고 20mm의 돔 트위터를 사용한 2웨이 스피커고요. 전작과 비교를 해보자면 RS100 같은 경우에는 우퍼 사이즈가 4인치였어요. 그래서 1.25인치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역시 우퍼가 90W, 트위터가 30W로 총 120W입니다. 이 정도면 2웨이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는 뭐 출력이 강한 편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정도 고출력이 뭐 실제 사용 시에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 볼륨은 그렇게 고출력을 요할 만한 볼륨 크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여유가 있습니다. 볼륨을 키우더라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볼륨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은 전형적인 매킨토시의 디자인이죠. 피아노 블랙이라고 불리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에다가 전면 하단의 조작부에는 강화 유리를 덧대어 놨습니다. 바닥은 이 스틸 소재인데요. 이런 제품은 보통 이 전용 스탠드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두고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 그대로 어디 선반 같은 테이블 어딘가 올려놓고 사용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스피커들을 어디에 올려두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달라지죠. 선반같이 무르고 뭐 공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곳에 그냥 올려두고 쓰게 되면은 특히나 저역이 좀 벙벙대면서 좀 둔탁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녀석처럼 아예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틸로 마감을 해놓게 되면은 별도의 스탠드를 올려놓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공진은 막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전용 그 철제 단단한 스탠드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사실상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들으려고 사는 스타일의 제품은 아니니까요. 이 전면 하단에 있는 레벨 미터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바늘이 까딱까딱거리는 그런 아날로그틱한 그런 감성은 좀 사라졌는데요. 매킨토시 블루 색상의 디지털 게이지를 통해서 볼륨 레벨을 표시를 해줍니다. 뭐 이건 전체적인 제품의 컨셉을 따지고 본다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매킨토시 특유의 감성을 생각을 해보면 좀 바뀐 게 아쉽기도 합니다. 후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포트가 하나 뚫려 있고요. 그 아래 팔자 전원 코드하고 이더넷 포트가 전부예요. 옥스 단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텐데 무선 연결 외에는 별도의 소스 기기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RS150은 네트워크 연결 및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이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블루투스는 아무리 고음질 코덱을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실제로 들어봤을 때 블루투스 연결 방식은 다른 연결 방식에 비해서 음질적으로는 아직은 많이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뭐 가령 야외에서 아니면은 뭐 무선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를 한다면 무조건 네트워크 연결로 듣는 게 낫겠죠. 그 밖에 뭐 애플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뭐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다 커넥트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룬레디 역시 지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전의 RS100과 달라진 점입니다. RS100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을 했는데 DTS 플레이파이라는 그 별도의 어플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 전용 어플은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블루 OS처럼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들이 공유하는 그런 뭐 연결 및 조작 어플인데 타 브랜드 기기까지 통합을 해서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텐데요. 당시에 저는 뭐 RS100도 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앱을 사용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어플을 제대로 활용할 만큼 제가 다양한 기기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애플 기기들과 연결을 했을 때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이 차라리 전용 어플이 있었다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별도의 어플 없이 네트워크 연결을 한 뒤에 스마트폰에서 각각의 어플들을 통해서 조작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조작법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거는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RS100처럼 두 대를 구매를 해서 플레이 파일을 통해서 스테레오 스피커로 구성을 하는 그런 식의 사용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아마도 매킨토시는 이 제품 두 대를 구매를 해서 일반 액티브 스피커처럼 사용하려는 유저들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 제품은 원래 활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블루투스 연결도 준수한 편이고요. 블루투스 5.0 버전을 사용을 했고 코덱은 퀄컴의 aptX HD와 aptX LL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늘 다루는 스피커는 모노럴이기 때문에 소리의 공간감을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을 거고요. 단순히 음색이 어떤지 소리의 해상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S150은 드라이버 사이즈와 출력이 받쳐주는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간을 여유롭게 잘 채워주는 편이었습니다. 고볼륨에서야 뭐 당연하고요. 저볼륨에서도 여유롭게 소리가 앞으로 잘 뻗어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재생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제품의 용도가 주로 뭐 방이나 거실, 뭐 카페 인테리어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도라면 고볼륨으로 트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볼륨 있죠. 적당한 볼륨에서 뭐 틀었을 때에도 공간을 타고 소리가 좀 잘 확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로 어느 좀 구석 쪽에다가 놓겠죠. 그리고 공간 전체가 쫙 퍼지면서 들렸을 때 어디에서 들어도 일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RS150은 작게 틀었을 때에도 드라이버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중고역도 또렷했고요. 음선도 깨끗하게 잘 들려요. 보통 중저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좀 먹먹하거나 소리가 무디다거나 좀 좋게 표현하면 뭐 부드럽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근데 얘는 그런 정도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 소리였어요. 볼륨을 엄청나게 세게 올려도 소리가 뭐 억지로 낑낑대면서 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뭐 중고역이 깔끔하게 들리는 데에는 뭐 이런 고성능 우퍼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역의 양감이나 질감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 크기의 어지간한 북쉘프 스피커의 저역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양감도 충분하고 타격감도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역이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나타나는 그런 중고역의 해상력까지도 서로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중고역까지도 잘 살아났고요. 듣다 보면은 이 스테레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세트를 구성을 해줬다면 그 DBR랩 팬텀 리액트 600 시리즈와 경쟁을 했어도 뭐 뒤떨어지지 않는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볼륨을 올려서 들었을 때 소리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요. 저역의 양과 질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중고역의 질감이 좀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RS150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2kHz예요. 그 이하 대역의 경우에는 뭐 5.25인치 우퍼가 충분히 여유롭게 잘 구동을 시켜주는데 그 이상 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20ml 좀 작은 편이죠. 요 트위터 하나로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역 같은 경우에서 조금 고볼륨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좀 소리가 경질적인 낑낑대는 듯한 느낌이 약간은 들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우퍼와 트위터 사이의 대역, 그 중고역 대역이죠. 그 부분을 채워줄 만한 방법이 좀 보완이 되었더라면, 포함이 되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줬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RS150은 저역 조절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조절 방법은 볼륨 노브를 꾹 누른 상태에서 볼륨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 노브를 돌리면 레벨 미터가 베이스 조절 표시창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역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아니지만요. 워낙 저역 질감이나 양감이 괜찮기 때문에 평소
평소 사용하는 볼륨에 맞추어서 저역 양감도 조절을 해준다면 음감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볼륨으로 맞춰놓고 음감을 할 때에는 기본 세팅인 베이스도 중간 정도로 맞춰놓고 들으면 되는데요. 이 RS150을 BGM처럼 들을 때, 그러니까 볼륨을 좀 저볼륨으로 맞춰놓고 들을 때에는 중역 대비 저볼륨에서 저역이 좀 먼저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 베이스를 살짝 올려서, 평소보다 올려서 맞춰놓고 들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저볼륨에서도 소리를 좀 좋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킨토시의 RS150을 살펴봤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이지만 이 모노럴 사운드 안에서 소리만 듣고 본다면 어지간한 액티브 스피커 부럽지 않은 소리를 뽑아내주는 그런 녀석이었고요. 공간의 규모에 크게 상관이 없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은 특히나 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탐낼 만한 그런 제품 같아요. 우선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자체가 고급지게 확 살아나게 되니까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의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대충 사이드 어디쯤 배치를 해두고 어디에 올려두고 틀어놓으면 확산감이 좀 괜찮은 제품이어서 소리 면에서도 크게 아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룰레디하고 에어플레이 2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물려두기만 한다면 간단하게 멀티룸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방으로 나뉜 곳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1, 2층으로 구분된 그런 공간에 동시에 음악을 할 때 이런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재미삼아서 이 스테레오 스피커 중간에 이 녀석을 놓고요, 애플 TV 에어플레이로 묶어서 제 메인 스피커와 동시에 음악을 재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하겠죠. 이것도 생각보다 나름 듣기가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구상만 잘 한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저역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고볼륨에서의 중고역의 질감, 그리고 역시나 이 매킨토시 다운, 생긴 것처럼 비싼 가격 정도를 꼽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내가 옛날에 RS100을 2대를 받아가지고 스테레오 스피커를 쓴 적이 있어.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2대를 놓고 썼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얘는 전형적인 그 왜 우리가 매킨토시 하면 생각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 진득하고 무겁고 그런 음색인데, 아무래도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연결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음색과 음질이 좀 조화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디테일이 떨어진다.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소리가 상당히 좀 시원하게 부드럽게 잘 뻗어나가기도 하고, 질적인 면도 괜찮고, 특히나 볼륨을 낮게 잡아도 괜찮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괜찮은 애니까 오히려 얘가 더 스테레오 스피커로 들었을 때 어울릴 만한 그런 녀석인데, 그게 좀 빠진 거지. 그게 좀 아쉬웠고, 내가 얘를 실제로 카페에다 갖다 놓고 들었잖아. 얘만 놓고 틀었는데도 공간이 잘 채워지더라고. 이게 소리가 좋아요, 뭐 공간감이 어때요, 막 이런 거 따지고 듣는 게 아니라면 얘 하나로도 충분히 그 정도 규모도 채울 수 있을 만큼 괜찮다. 사실 좀 인테리어 신경 쓰는 카페 주인장들이 스피커를 고를 때 막 그런 거 고르잖아. 좀 큰 거, 예쁜 거, 그런 것들 고르는데, 걔네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 대비해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사실 만약에 얘가 150만원대였다면 무조건 추천할 만한데, 거진 200만원대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 요 정도?